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2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시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이제 전망들 같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트가 출시를 했는데 벡트 출시에 대한 결과들 어떻게 나왔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전체 시황 현재 이제 9,600달러 선, 9,670달러 선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시각으로 이제 9,700달러 선까지 왔네요. 살짝 이제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잠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 9,700달러 선 이 전저점에 이제 좀 가까워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이 밑에 구간 9,300달러 선이 있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이제 다시 또 떨어질지 여기에 대한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뭐 그렇게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 아주 큰 하락세는 또 아닙니다. 현재 그 과거에 이렇게 이제 하락했던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추세는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저점에 좀 더 가까워지는 흐름을 계속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가들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이도빅이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현재 그 가격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이 하락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 바닥 지점으로 하락을 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 상단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 한번 부딪히고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의 하단부 9,388달러 선 이 선까지 지지를 받고 한번 지지를 받은 다음에 튕긴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윗상단에는 지금 10,000달러에서 이제 9,920달러 선 이 트렌드 라인의 상단을 여기로 이제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받고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될지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가격 흐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는 예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장을 예상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바이도빅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기대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보통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흐름도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똑같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종세 지금 200달러 선까지 내려온 형태입니다. 이 바닥에 지금 이평선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21 이평선, 21 EMA 선이 밑에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을지 아닐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지가 명확하게 딱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하락세로 돌아서면 단기적으로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형태들이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는 항상 비트코인의 흐름을 먼저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그리고 벡트 첫날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벡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이제 높았었죠. 벡트가 출시가 되면 뭐 기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보도입니다.
수치로 보자면요. 지금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첫 거래가 시작된 이후 24시간 동안 71BTC 선물 계약이 성사가 됐고요. 그 11월말 포함해서 총 72BTC 거래가 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거래가가 이제 9,875달러 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도 이제 계속 그런 그 선물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그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미리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미리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단기적인 분위기가 이걸로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분석가들의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암호화폐 마켓 전문 분석가 조셉 영이 트위터를 통해서 벡트는 비트코인 선물 출시 첫날 거래량이 생각만큼 터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벡트가 정식 출범한 것 자체가 호재다. 브로커들이 유입되면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른 블룸버그 업계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서비스 출시가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가격 상승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춘지도 벡트 출시가 기관 진입의 본격화가 될 것으로, 그리고 유동성의 추가 유입을 촉진하며 비트코인 가격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듬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벡트는 다른 선물 거래소와 달리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된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 발견과 유동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그 유명한 여러 그 암호화폐 분석가들의 분석들을 보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벡트가 단기적으로는 실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인 란 로이너 같은 경우는 벡트는 실물 인수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미국 뉴욕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날 벡트의 선물 거래량이 낮다고 해서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제 벡트의 실물 인수 방식의 선물 거래와 그리고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신뢰도를 굉장히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글로벌 헤지 펀드 3Arrow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수주 같은 경우는 트윗을 통해서 통상 규제된 선물 계약은 출시 첫날에 낮은 거래량을 보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벡트의 거래량은 관망세에서 벗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관망을 한다는 거죠. 출시가 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막 뛰어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거래가 되는지 먼저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천천히 이제 소문이 나고 괜찮다, 신뢰할 수 있다, 해볼만 하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벡트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시야로 봐야지, 이게 단기적으로 벡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막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이런 형태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2대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독일의 2대 증권거래소인 이제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에서 독일 내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고 밝혔고요. 해당 플랫폼의 이름이 BSDEX라고 합니다. 이 보어 슈투트가르트 디지털 거래소의 약자인데요. BSDEX는 이제
독일 은행법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있고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기존의 브로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로화, 비트코인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BSG, 유럽의 대형 은행인 솔라리스 은행과 제휴를 해서 유료 결제를 처리하고 법정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로 지금 이걸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독일의 은행법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있고 실제 이게 이제 독일의 2대 증권거래소 자체가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증권거래소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벡트 같은 경우도 세계 1위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그 뭐죠? IC에서 이제 세운 그 거래소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선물 거래소고요. 여기는 실제 비트코인은 거래하는 거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이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뉴욕 증권거래소나 이런 쪽에서도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서비스가 이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시장에 거래하는 참여자들의 그런 이제 사이즈가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RC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 뉴욕 증권거래소나 뭐 그 다른 거래소들, 유수의 거래소들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나스닥도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 BSDX의 최고 경영자인 이제 더크스토스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현재 수십억 달러로 평가가 된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할 전망이다. 우리의 목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유럽 최고의 거래 장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BSG 같은 경우는 1860년도에 출범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증권거래소죠.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HSBC 은행 리플의 XRP 원장을 게임 체인저로 이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글로벌 대형 은행이죠. HSBC. 이곳이 이제 새로운 기관 등급 보고서를 이제 내놓았는데 거기에 XRP 원장이 기업 경계와 기존 시장 구조를 뛰어넘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XRP 원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 원장 기술 DLT를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금융 세계에서 어떻게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XRP 원장은 이제 중앙은행이 실시간 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자본시장에서 DLT에 대한 강력한 솔루션으로 그 XRP 장부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DLT가 이제 분산 장부를 말하는 거죠. 분산 원장 기술. 근데 이 DLT는 이 엔드-투-엔드 가치 이전을 간소하여 비용, 운영 위험 및 정산 시간을 줄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리플의 XRP 원장은 중앙은행 통화를 나타내는 토큰을 사용하여 실시간 국경 간 송금을 제공하고 실시간 크로스보더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보고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건데 HSBC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인용하고 보는 것 그 XRP 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제 XRP를 어느 정도 그 연구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관심이 있고 이걸 지금 이제 사용하는 가능성들도 이제 높아 보이는데
우선 XRP의 X래피드보다는 X커런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관심이 있다. HSBC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때 과거에도 이 XRP, 리플 쪽과 아마 제휴를 맺고 실행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2024년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160억 달러를 전망한다 라는 분석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거의 5년 이후죠. 굉장히 시간이 좀 지금으로 보면 길게 보이는데 장기적인 전망치를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 시장 자체는 우리가 보는 암호화폐 시장하고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 제공 업체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을 구분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제공업체들, 인프라나 앱 제공업체나 운영업체들, 그리고 응용 부분, 이 스마트 컨트랙트나 지불 및 원래 디지털 신원,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그리고 최종 사용자인 은행, 금융 서비스, 보험, 정부, 의료, IT 서비스, 언론, 엔터테인먼트, 교통, 운송, 지금 지역별 전망, 시장 점유율 여러 가지를 전망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 사용될 것이 무수히 많다라는 걸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쪽, 정부, 의료, IT 서비스, 언론, 엔터테인먼트, 교통, 운송수단까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일어나면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 나와도 이 블록체인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의료도 들어가고 언론에 들어가고 모든 부분에 지금 인터넷이 사용되는 거래 플랫폼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이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에 이제 블록체인이 핵심 중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분야와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지난 5월에 2025년 에너지 시장 관련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30억 달러로 보기도 했고 9월에는 2025년 의료 산업 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16억 달러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명확해 보이죠?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지금 10년을 두고 비트코인이 출현한 2010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죠. 그때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총 10년이 이제 지나왔는데 그 10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상승률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산업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탄생하겠죠. 그래서 그 기회들을 우리도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암호화폐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좀 블록체인 시장 자체를 좀 전체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큰 시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앞으로 투자 기회를 잡는 것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뭔가 기회를 잡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에 앞서가는 형태잖아요. 그런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수용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는 부분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좀 많이 얻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이외에는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옴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사업 기회나 다른
뭐 투자 기회 같은 것도 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큰 위험을 너무 지고 가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꼭 공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 미리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공부해 보시는 기회로 좀 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설정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